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입니다마는 한 편 찍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죠. 과연 이준석의 돌풍은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제가 여론조사 회사를 10수년간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도 좀 합니다. 과연 이준석의 돌풍이 어디까지냐? 과연 될 수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거의 한 30%까지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던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은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온 분들의 인지도가 대선 후보 정도, 그리고 삼김시대의 그런 제왕적 총재 시절의 그런 의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사실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국민에게 물은 그 여론조사는 단순 인지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강적들이라든가 여러 유명한 종편 방송에 주로 패널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 일반 국민들이 설거지 하다가도 전화 받고 TV 보다가도 전화 받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커피 마시다가도 전화 받고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사람을 큰 생각 없이 누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룰부터 얘기하면 전당대회는 되게 룰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룰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냐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000원이라도 돈을 내는 당원들, 이걸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분들의 지지도가 70%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묻는 거가 이제 30%인데요. 그래서 이 70%가 거의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 그러면 700명의 샘플이 300명의 샘플이 어떻게 나오든 700명에서 압도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300명에서 5명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50표? 100표면은 혼자 30%를 가져간 건데 100표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50표, 70표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 30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700표에서 30%를 가져가게 되면 한 200표 이상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100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700표, 이른바 70%에서 승부가 난다. 그리고 이 당원들의 표심은 돈을 내는 당원들인데요. 이 당원들이 또 어디 있느냐? 영남에 거의 다 있어요. 영남에. 100번 양보하더라도 영남 분들이 본인들 지역의 부울경 후보님들도 두 분이 나오셨고요. TK, PK 이제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도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 싸움이 될 것이다. 주우영 후보 대 부울경의 조경태 의원님, 주우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싸움으로 간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의 효과는 이런 건 또 있죠. 이런 건, 야, 국민의힘이 대단하다, 저렇게 바뀌었어? 이런 효과. 그리고 어떤 후보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간판, 브랜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뽑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준석을 당대표로 지지하는 분들의 그 속마음은 개혁, 혁신, 완전히 바꿔라. 이 정도의 요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당 대표라고 하는, 당 대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일반 여론조사에 일부 이제 반영된 건데요. 그래서 결론처럼, 제가 서두의 결론처럼 결코 이준석이 될 일은 없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일은 없고, 대구 경북의 당원이 제일 많다 그러죠. 대구 경북에.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좀 유리한 구도에 있는데, 이준석 효과 같은 당의 새로운 그저 그려 뭐 저분이 될겨 뭐 이 정도의 선택보다는 그래도 혁신적인 선택을 한다면 조경태 의원 쪽에 좀 점수를 주는 게 좋지 않나. 5선임에도 불구하고 50대 초반, 예, 젊은 나이죠. 68년생, 이제 52살밖에 안 됐어. 아니 5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후보, 그리고 참신한 후보, 중도적 후보, 그리고 지역을 극복하고 세대를 극복하고, 이런 분이 주호영 씨가 웬만하면 되겠다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했는데 혁신을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했다면,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감동의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 상황을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호영 대 조경태 싸움으로 간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도 좀 하셨고요. 서울시장도 뭐 이번 경선도 나오셨지만은 원내대표도 하셨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그래도 중량감이나 안정감 쪽에서 나름대로 당원들도 지금 여론조사가 2등 나오고 있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뿌리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3파전 2명으로 압축한다면 주호영, 부울경의 조경태, 대구 경북의 주호영 싸움으로 간다. 왜? 그 영남에 당원이 다 있거든요. 사람이 팔이 안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속얘기, 뒷얘기로는 이준석의 바람은 감사한 일이죠. 흥행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흥행의 불쏘시개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그 후보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길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니까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 친구니까 길게 보면 제가 이준석 그 후보에게 컨설팅을 좀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워딩이라든가 태도가 오만하고 교만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날린 워딩 중에 몇 살이나 먹었다고 본인의 10년의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 평가받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첫 번째 30%가 나온 거는 단순 인지도가 지지도로 단순 인지도를 묻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좀 이 국민적 열망,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이런 것이 본인에게 국민들이 표를 던졌다, 관심을 받고 있다, 애정을 받고 있다, 요 정도로 해야지 내가 뭐를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지금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하고 경륜과 경험과 그 와중에도 빛을 보지 못한 정당인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TV에 좀 나가서 유명해지고 또 키드로 전직 대통령이 키드로 정치를 뭐 로또에 맞은 것 같은, 그렇죠, 로또에 맞은 거죠. 뭐 최고위원 시켜주고 국회의원 공천 주고 뭐 하버드 나온 젊은 친구가 한두 명이고 뭐 스카이 나온 학생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죠. 수십만 명 되는 거죠. 그 중에 운이 좋아서 좀 이렇게 뽑힌 거고 또 이제 말도 좀 잘하고 하다 보니까 방송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높은 건데,
이런 현상을 겸손하게 표현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의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만하고 싸가지 없는 친구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워딩이 좀 뭐라 할까요? 지금 뭐 바람 들어갔다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성적도 바로 나오잖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3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3등 안에 못 듭니다. 잘하면 4등, 5등 정도 할 텐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지만은 같은 어깨 싸움을 한 정치인들이 아들뻘 조카뻘인데 절대로 나중에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뜨거워지고 당대표가 이제 신임 당대표가 나올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유력 지금 이번 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가 보니까 20일, 22일 엊그저께 나왔네요.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했는데요. 촌샘플 했는데 보니까 윤석열이 32.4%, 이재명이 28.2%,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 잘 뽑아야 됩니다. 뭐 이번 대선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대선 후보 이번 경선을 관리하고 국민의힘의 간판 브랜드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뽑았을 적에 국민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야, 국민의힘 변했다. 국민의힘이 좀 뭐 하려고 하네? 뭐 이런 느낌을 봐야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도로 한국당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당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중량감도 있고 개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후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면 새로운 인물이다. 젊은 친구다. 여러 가지를 갖췄어요. 사실은 조경태 의원님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했던 5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중에 제일 어리죠. 제일 어려요. 지금 이제 53살이고 5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젊고 또 율사 출신이 아니고 또 대구 경북이 아니고 이런 분이 좀 선전을 해줘서 야, 국민의힘이 이런 선택도 하네? 이런 표가 나와야 돼요. 지금 오차범위 4% 안에 있잖아요. 이거 뭐 4% 정도는 뭐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내년 3월이니까 이건 뭐 30% 차이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4% 안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오늘 현재 수는 누가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10.3%,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4.5% 정도 나오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4.1%, 서울시장 된 거가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대표는 3.5%, 바닥에서 아직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씨가 나름대로 그냥 시작하는 의미가 있죠. 3.1%. 유승민 씨도 이제 꿈틀거리는 퍼센트가 나오는데요. 2.8%. 추미애는 이름이 나올수록 도와주는 거죠. 추미애 전 장관이 2.3%.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약간 지루해하고 있어요. 자, 언제쯤 나와야 되느냐? 바로 나와야 되느냐? 좀 더 뜸을 들이느냐? 밥이 좀 덜 됐나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저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6월달, 늦어도 7월 초에는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고, 국민의힘에 일찍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의 자리를 잡고 일단은 계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덥석 들어오지는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국에 다 함께 자유당인가,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짓나요? 자유당 때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제 총재를 하신 당인데, 그럼 자유당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름을 자유당이라고 했는데, 그 자유당이 과연 윤석열과 연관성이 있는가?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보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름이 좀 있던 분들, 명망가 정도 되는 분들이 각 지역의 대표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해서, 야, 이거 진짜 윤석열이 뒤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좀 알만한 분들한테 전화도 좀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뭔 소리냐 지금. 어? 그런데 이름도 참 하여간 그럴저럭 해서 져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팬클럽 수준으로 가야 마치 당을 창당하고 유력 명망가들이 그래도 덜어 모여서 창당을 한다. 본인한테 물어도 안 보고 어린애들 같은 짓이거든요. 뭐 이런 행동을 그 나이 먹고 할 만한 일인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일이 아니라면 창당까지 가고 막 이러고 뭐 나중에 딜을 하겠다는 건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다함께 자유당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적에 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민주국가에서 창당하고 발언하는 건 자유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뭐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약간 우려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 시의원, 군의원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역에서 약간 쫄고 있어요. 저기도 창당해서 윤석열이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공주부여 논산, 여기 윤석열의 고향인 지역, 충청도, 대전 뭐 이런 데는 약간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미묘한 기류가. 근데 이 방송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마 그런 뒤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이런 열망을 받고 있는 국민의 희망을 받고 있는 이런 분이 그런 지역의 몇몇 분들에게 창당을 지시하거나 관여가 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창당이라든가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잠행하는 거는 국민을 좀 무시하는 행위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 소상히 이야기하고 소상히 검증받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나와도 늦은 거거든요.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와서 누구와 일을 하고 무엇을 지향할 거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가를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안정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지. 뭐 3, 4개월 앞두고 뭐 4, 5개월 앞두고 막 이래버리면 이 야당은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야당은 이건 뭐 방어하거나 뭐 손쓸 새가 없어요. 본인 한 사람의 입장이나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국민의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빠른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려주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되고 이제는 나와서 이제 국민들 앞에 나설 때가 됐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나와서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첫 인터뷰는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을 대표하는 흥부방송에 나와서 우리 충청도민에게도 시도민에게도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이야기, 윤석열 얘기를 좀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부울경,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대표 주자 싸움으로 갈 것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당대표나 시도지사를 뽑는 거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뭐 2대 3대 2대 3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일반 당원. 내가 돈은 안 내더라도 그냥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 당원입니다라고 하는 일반 당원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당원 몇 프로, 그 다음에 돈 내는 책임 당원 몇 프로, 국민 몇 프로, 그리고 대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한 4, 50명씩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의원 대회가 이제 원래는 전당대회인 건데요. 대의원은 이제 숫자는 전국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표를 행사할 만한 자격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10% 20%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당원, 국민, 책임 당원, 대의원 해가지고 몇 대 몇 대 몇 이런데 요번 전당대회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책임 당원, 돈 내는 1,000원이라도 3개월 이상 돈을 내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70%,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남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 한 군데가 우리 대전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 책임당원이. 그래서 대전분이나 충청분이나 딴 데서 나오면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는데 그래서 싸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룰의 전쟁인데 어떤 룰을 만드느냐, 그 룰에 적합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건데 이번 경선 룰은 책임 당원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영남에서 나온 후보들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리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냐 이 싸움으로 가고, 이분들이 또 오선 의원이죠. 오선의 중진, 영남의 PK, DK 양대 산맥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 싸움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